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이 4월 8일인데요. 지금 나라 상황이 이 상황이 된 게 사실 1월 말 2월 초부터인데, 저는 청주에서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주는 2월 말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청주는 2월 말부터 시작해서 환자들이 이제 여러 명이 나오면서 자영업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이 이제 4월 8일인데 4월 8일 현재 봤을 때, 저희 미용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매출은 2월 말 3월 초순경에는 70%까지 매출이 빠졌었고요. 지금 4월 8일 현재 매출이 70%까지 다시 올라온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올라가서 직원들의 급여와 임대료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정이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 건물주께서도 많이 도움을 좀 주셨고, 저희는 한 30% 정도 좀 보조를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사실 그 30% 저한테는 적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10% 정도를 2달치를 해주는 건 사실은 쉽진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저희한테도 그런 복이 찾아오네요. 건물주분을 제가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4월 초보다는 확실히 5월 초가 더 나을 것 같고요. 5월 초보다는 6월 초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3월 중순부터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 이유를 제가 가만히 분석해봤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단골이 거의 90%에서 95%를 차지하는 미용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머리를 하거나 다른 데 가서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닐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청주에 환자들이 좀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무뎌지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상황에 굉장히 좀 나태해져서, 봄이기도 하고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사실 계속 집에서 버틸 만큼 버텼다, 이제는 좀 날씨도 춥지 않고 하니까 나오셔서 돌아다니면서 소비도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물론 다른 지역 대구라던가 타 지역에 환자들이 많은 곳에 있는 곳과 비교했을 때 지금 저희는 환자가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그런 마음들이 좀 해이해지고 안일해진 것 같긴 해요. 그 때문에 또 근데 소비 심리 자체가 조금씩은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매출이 올라간 추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골 손님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저희 가게에 국한돼서 하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학원이나 아니면 예체능 계열의 초등학생을 상대하는 그런 학원들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알고 있고, 청주도 지금 그런 계열들, 그런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 손님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다시 70%까지 회복했고, 4월 달에는 또 80%도 회복할 수 있고, 5월 달에 90%까지 회복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100%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결국 제가 매출 70%까지 80%까지 올릴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단골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단골이 없는 가게들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힘들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10명 중에 지금 7명이 다시 돌아온 상태니까 꽤 많이 돌아왔죠. 처음에는 가장 힘든 시기에 남자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머리를 좀 잘라야 되니까 그분들이 좀 와서 매출을 좀 어느 정도 채워줬고, 나머지 시간이 지나면서 좀 환자들이 줄어들고 좀 무뎌지고 안일해지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나와서 머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30%만 저도 채우면 예전만큼 돌아갈 수는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단골이 없으셨다면 어떻게든지 사실은 단골을 만드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방법들을 지금부터라도 모색해야 내가 지금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다시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계속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 미친 X야, 지금 손님도 없는데 어떻게 단골을 만들어?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단골이 많은 가게들은 결국 지금 살아남고 있어요. 지금 음식점만 가도 잘 되는 데만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전혀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데는 또 안 되는 대로 나름대로 사실 방법을 모색해서 손님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음식점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또 다른 업종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소비 심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변화를 줘서 그 변화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아니면 지금 있는 손님 가지고 객단가를, 사실 좋은 서비스로 객단가를 올리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저 또한 아니 손님이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 매출을 어떻게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들 알 거예요. 아마 이 상황들을 어떻게든 극복하려면 결국 손님이 더 들어와야 되고, 그 손님이 더 들어와서 매출을 올려야 되고, 그 매출이 쌓여서 결국은 내가 지금 받은 대출금이나 아니면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금을 또 마련을 해놔야 되는데, 사실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렵지만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그냥 포기하고 계시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생각 속에서 내가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온다면 그건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희망이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10,000원, 20,000원, 30,000원 하는 스케일링 같은 경우를 저희 같은 경우는 6,000원에 해요. 그러면 3,000원 남습니다. 근데 그 3,000원 남기려고 사실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느냐, 그게 아니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 3,000원이나 남기는 거죠. 그 3,000원이나 남기기 때문에 저는 그걸 고객님들한테 서비스 차원에 해드리면서 여기를 와야 될 이유를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형 프레임이 씌워졌던 일반 펌어를 거의 일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펌어 하시던 분들을 고가 펌으로 다 아이론 펌으로 돌린 지가 사실은 한 7, 8년 정도 됐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뭐 효과를 본다 안 본다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 노력의 어떤 결과가 아주 조금이라도 나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더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한테 미친 X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당하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당하면 억울하잖아요. 여태까지 장사했는데, 저도 여기서 지금 15년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당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내가 뭘 잘못했어야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지도 않죠. 이거는 너무 억울해서 그냥은 못 당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런 식으로 보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짧지 않은 시간인 거는 분명합니다. 일단 대기업은 이 사태가 오기 전부터 구조조정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구조조정을 할 때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사실은 구조조정에 대한 명분은 정말 확실해진 거죠. 구조조정을 하고 싶었는데 못하던 회사들조차도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명분은 확실해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조조정 대상자들은 직장을 잃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직장을 잃으신 분들은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소비를 할 수가 없으면 당연히 자금이 돌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자영업자들은 제가 볼 때는 더 큰 이중고에 시달릴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만 문제라면 사실 다행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사실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5천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내수시장 가지고는 전혀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최소한 1억은 돼야지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은 결국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길은 막히고, 수입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은 자제될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금이 회전이 안 될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이나 스페인이나 뭐 이탈리아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도 국가 비상체제를 좀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조차도 다 보면은 모든 상가, 식료품점을 살 수 있는 그런 거 이외의 대부분의 상가들은 문을 닫게 하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소비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당연히 많은 나라들이 자금줄이 막힐 거고 회전이 안 될 건 불보듯 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 놓인 그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텐데, 각 나라마다 국가 비상체제를 운영하면서 결국 자본들을 풀고 있어요. 국가에서 자본을 풀어서 경제가 침체되는 걸 막으려고 엄청난 자금들을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이 상황에서
그 자금을 푼다고 해서 과연 소비 심리가 위축이 안 될까요? 일단 사람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잘하고 있어서 저희 청주는 지금 환자가 없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소비 심리는 약간 올라온 것 같지만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런 나라가 사실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진정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사실 언제 환자들이 더 많아질지 모르는 또 상황이잖아요. 해외에서 유입도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환자가 더 늘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학교도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도 다들 못 갈 것 같고 제가 볼 땐 1학기가 아니라 아마 올해를 통째로 다 날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 명이 학교를 가서 700명이 전파가 되고 700명이 각 가정에 가서 전파되고 각 가정에서 회사로 가서 전파되니까 단 한 명만 있어도 사실은 이게 10,000명이 되는 건 정말 순식간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생활하는 곳 같은 경우는 다시 원상태로 복귀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그거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어떤 피해는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겁니다. 그 자영업자들이 결국 저희한테 또 돈을 쓰시는 거고 음식도 먹는 거고 옷도 사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또 자영업자들이 2차, 3차 피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사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나한테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단 한 명이라도 안 오던 손님 단 한 명이라도 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화색이 돌죠 정말로 오셨을 때. 이런 상황들이 너무 힘드니까 우울한데 그래도 손님 한 명 한 명이 와줄 때마다 힘이 나니까 그 한 명 한 명이 올 수 있게끔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굳이 여기까지 와야 될 이유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고객님들한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아는 동생이 생겼는데 그 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음식점을 해요. 돈가스 집을 하는데 아직 얼굴은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서로 형 동생은 유튜브 랜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돈가스 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파스타 샵인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스타 샵인샵을 배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하는 거죠. 또 제 손님 중에는 삼겹살집을 하시는데 원래 주력이 로드샵인데 가게에서 삼겹살을 파는 분인데 이 사태가 오기 전부터 하기 시작하셨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태가 오면서 배달 삼겹살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영상에 띄울게요. 여기 영상에 띄울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리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배달 삼겹살을 하셨는데 그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도 삼겹살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 자리에서 거서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삼겹살을 가지고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먹어봤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대책을 따로 찾은 거죠. 뭐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기보다는 뭔가 대책을 찾아서 단 하나라도 단 한 분이라도 단 하나라도 팔고 단 한 분이라도 저희 가게에 와주시고 찾아주신다면 그 얼마나 사실은 희망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분 같은 경우는 배달 삼겹살을 차에 싣고 1시간을 돌아다니면서 식는지 안 식는지도 확인하고 밑반찬이나 서브 음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잘 챙기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결국은 배달 삼겹살로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집으로 소문이 나셨어요. 그것처럼 저는 준비 안 하고 당하기보다는 준비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오창에 있는 그 돈가스집 친구도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자기도 확신은 없어요. 확신은 없지만 내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대책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보고 잘 되면 정말 큰 희망을 얻는 거고 혹시 안 되더라도 또 다른 걸 또 찾고 모색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성장하고 그냥 당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제 안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안에서 뭔가를 노력해서 찾아야겠다. 뭔가를 노력해서 찾아서 반드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겨내고 해야 되겠다. 앞으로 청주의 상황은 조금씩 달이 갈수록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 또 환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환자가 나왔을 때 그 경제적 침체는 뭐 제가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거니까 환자만 나오지 않는다면 달달이 사실 좋아질 건 저는 확신은 해요. 근데 환자가 나온다면 얘기가 정말 달라질 텐데 그런 상황이 올까봐라도 정말 더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손님이 이 안에 한 분이라도 찾아올 수 있게끔 내가 계속 이유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내 가게는 잊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당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정말 그렇게 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열심히 해서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하고 해서 뭔가 존버를 해야죠. 존나게 버텨야죠. 유튜브도 하나의 생존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미용 유튜브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버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세요. 멀리서도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단골이 되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유튜버도 꼭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하시면 정말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시고 그 영상을 보고 또 찾아와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유튜버도 하나 어떤 생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저는 유튜버에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끈질기게 존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규민TV였습니다.